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바로 이 미디어 계층인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네트워크 표준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OSI 7계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시 데이터를 받는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이 이렇게 OSI 7계층을 표준 모델로 해서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렇게 OSI 7계층을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이 미디어 계층입니다. OSI 7계층에서 하위 3계층에 해당하는 이 물리층, 데이터 링크층, 그 다음 네트워크층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위 계층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보시면 이렇게 OSI 7계층에서 물리층, 데이터 링크층, 네트워크층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미디어 레이어스 혹은 이제 하위 계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서로 연결된 어떠한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의 전송과 목적지까지 데이터 전송의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먼저 물리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층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비 사이에서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 그런 전기적인 통신을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전송 단위는 바로 비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0과 1을 이렇게 전송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로 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 이 물리층이라고 한다면 랜선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이 랜선은 이제 우리 컴퓨터와 어떠한 공유기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 같은 걸 전반적으로 의미하고요. 말 그대로 인터넷에 연결을 했다 이런 말은 바로 랜선으로 연결했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주로 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신에 필요한 그 공간 자체를 이 물리층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물리층엔 실제로 아주 많은 케이블들이 존재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런 랜선도 그러한 케이블 표준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물리층에선 그러한 케이블의 묶음을 캣이라고 하는데요. 그 카테고리의 줄임말로서 캣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캣의 버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케이블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한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케이블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UTP라는 걸 사용합니다. Unshielded Twisted Pair란 뜻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제품의 전선과 피복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외부의 잡음 같은 게 되게 끼긴 쉽지만은 확실히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해서 일반적인 랜선에 쓰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정말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선이란 게 바로 UTP라는 걸 의미하고 UTP가 이 물리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랜 케이블 같은 경우는 UTP 케이블 중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캣 버전 중에서 캣5 혹은 캣6에 해당되는 바로 이 RG45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랜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시면 되게 친숙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바로 RG45 커넥터라고 말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랜선 케이블이자 캣5 혹은 캣6 버전에 해당하는 랜선 케이블이자 이제 물리층의 전반적인 요소를 이렇게 이러한 커넥터를 이용해서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전압, 그러니까 0V, 15V 이런 식으로 전압이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신호들을 이렇게 빠르게 전송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배워볼 건 바로 이 데이터 링크층인데요. 이 데이터 링크층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비 사이에서 두 지점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물리적인 데이터 전송 등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계층이고 데이터의 전송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사용하는 주소로서 이런 물리적인 주소, 즉 맥 주소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맥 주소를 상호 통신에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맥 주소 또한 어떠한 물리적인 주소로서 이렇게 자기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랜카드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유의 맥 주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맥 주소 또한 어떠한 데이터가 전송받기 위한 어떠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로로서 말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오려면 그러한 주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ipconfig 5를 입력해서 모든 주소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쪽에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IP 주소가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여기 보이는 물리적 주소, 이게 바로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에 달려있는 랜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맥 주소에서 앞에 해당하는 6자리 글자 같은 경우는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만든 회사의 고유 번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뒤쪽에 붙은 6자리가 바로 자신의 장치에 해당하는 고유 번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소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맥 주소를 가지고 해당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의 사이트입니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 주소를 입력했을 때 해당 장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6자리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리얼테크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표가 붙어있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쓰고 있는 랜카드가 이러한 회사에서 만든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링크층 같은 경우는 이 물리적인 주소인 맥 주소를 이용해서 상호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공유기 또한 내부적으로 이러한 맥 주소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공유기가 뭐 포트가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각각의 포트에다가 어떠한 컴퓨터를 연결했을 때 그 컴퓨터에 대한 맥 주소가 이제 공유기 안에 어떠한 데이터로 자리 잡아서 처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다음에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현재 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그 컴퓨터의 맥 주소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공유기에서 그 컴퓨터로 적절한 포트를 찾아서 데이터를 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컴퓨터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전반적인 처리에서 이 맥 주소라는 것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공부해볼 건 바로 이 네트워크층인데요. 이 네트워크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러 개의 노드를 거칠 때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를 바로 패킷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이 패킷에 IP 관련 정보가 담겨가지고 전송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층에서 경로를 찾기 위한 주소는 바로 이 IP 주소이며 IP config 명령을 실행해서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명령 프로포트에서 이 맥 주소를 확인할 때 실행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IP 주소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본인이 쓰고 있는 IP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흔히 사용되는 IPv4 같은 경우는 8비트의 수 4개로 총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IP 주소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총 5개의 클래스로 이제 구분을 해서 IP 주소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IP 주소가 총 32비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몇 비트가 네트워크 비트고 뒤에 몇 비트가 호스트 비트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이 각각의 클래스들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되게 국가 단위같이 엄청 거대한 그러한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네트워크 비트가 총 8개의 비트고 호스트 비트가 24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의 24승만큼의 호스트 주소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되게 광범위한 클래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A 클래스, 되게 큰 클래스부터 작은 클래스까지 나눠져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 단위나 그렇게 작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래스 C를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IP 주소가 이 클래스란 단위를 이용해서 구분이 되고 있구나 정도만 알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은 IP 주소가 총 32비트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2의 32제곱만큼 이제 공인 IP 주소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2의 32제곱이라고 한다면 약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인데요. 즉 각각의 장치들이 세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인 IP 주소가 40억 개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즘엔 이제 한 명이 여러 개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란 때인데 그런 식으로 40억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인 IP 주소가 적다는 이유로 뭐 서브네팅 기법이나 사설 IP 주소 같이 정말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이 IPv4를 기반으로 할 때 IP 주소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어서 공인 IP 주소를 무한정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 IP 주소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장치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설 IP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각종 공유기 같이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네트워크층을 거쳐서 IP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데이터가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때 나중에 또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맥 주소를 찾는 ARP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그 다음 물리층 이렇게 세 가지 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하위 계층, 미디어 계층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리층, 데이터 링크층, 네트워크층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계층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위 계층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라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